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깊은 맥골 마을에 설화, 슈, 화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아이라기엔 이미 나이가 찼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애를 늘 그렇게 불렀지요. 지리산 자락에 자리한 그 마을은 겨울이면 뼛속까지 시린 바람이 불어대는 외딴 곳이었습니다. 깊은 밤, 맷바람이 억새풀 스치는 소리를 내며 온 마을을 휘감았어요. 마을에서도 가장 후미진 곳,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흙집이 설화의 거처였지요. 창호지 틈새로 스미는 바람은 가물거리는 등잔불을 자꾸만 괴롭혔습니다. 그 위태로운 불빛 아래 설화는 웅크린 채 말린 풀뿌리들을 가만히 매만지고 있었어요. 방안은 싸늘했지만 그녀의 손길은 왠지 모를 따스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그녀의 그림자가 거인처럼 어른거렸지만 방안을 채우는 것은 오직 타닥거리는 불씨 소리와 그녀의 숨소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깊은 고요뿐이었지요. 설화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지요. 사람들은 그녀의 침묵을 두려워했습니다. 마치 그녀가 뱉지 못하는 말들이 독이 되어 쌓여 있다고 믿는 듯 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늘 혼자였습니다. 그녀의 벗은 오직 저 너머의 깊은 산뿐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쌉싸름한 약풀 냄새와 매캐한 아궁이 연기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이 냄새가 그녀가 살아있다는 유일한 알림이었습니다. 그녀는 내일 장터에 내다볼 약풀들을 정성껏 엮으며 창밖에 휘몰아치는 눈보라 소리를 자장가처럼 들었습니다. 그녀에게 겨울밤은 두려움이 아니라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덮어주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며칠 뒤 맵싸한 바람이 조금 잦아들자 설화는 새벽녘에 길을 나섰습니다. 얼어붙은 흙길을 조심조심 밟으며 겨우내 모은 약풀 꾸러미를 등에 꼭 짊어졌지요. 작은 마을 장터는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로 웅성거렸지만 설화가 들어서는 순간 물이라도 끼얹은 듯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본 듯 슬금슬금 길을 비켰습니다. 그녀의 다 해진 무명 옷과 푹 숙인 고개는 그들의 업신여김을 더욱 부추길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쌀 한 줌을 바꿀 수 있기를 바라며 쌀가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의 으뜸 어른인 최 씨가 헛기침을 하며 나섰습니다. 그는 글 공부를 많이 했다며 늘 목에 힘을 주는 사람이었지요. 에이, 재수 없는 것 일은 아침부터 어디 부정한 것을 들고 와서 장터를 더럽히려 드느냐. 최 씨의 고함 소리에 설화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애써 모은 약풀 꾸러미를 쌀가게 주인에게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그것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정성껏 말린 약풀들이 그만 차가운 땅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이것이 마을의 복을 쫓아내는 물건이다. 내년에 그 재앙 같은 침묵이 지난 겨울 얼마나 많은 짐승들을 얼어 죽게 했는지 아느냐. 그들의 눈에는 설화가 사람이 아니라 마을에 닥친 모든 구준일의 뿌리처럼 보였습니다. 최 씨는 더욱 목소리를 높여 소리쳤습니다. 썩 무릎을 꿇고 이 더러운 것을 치우지 못할까. 네가 감히 거룩한 장터를 더럽힌 값을 치러라. 설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흐르지 못하게 애썼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차가운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흙먼지가 묻은 약풀들을 하나, 둘, 다시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등은 세상의 모든 업신여김을 짊어진 듯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볼 뿐 누구 하나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욕을 견디고 돌아온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하늘이 구멍이라도 난 듯 눈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나흘 밤낮을 쉬지 않고 내린 눈은 지붕 처마를 집어삼킬 듯 쌓여 마을은 온통 하얀 고립에 갇혔습니다.
맷바람은 이제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마을을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제 집 대문조차 열 수 없게 되자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끔찍한 소식이 눈보라를 뚫고 전해졌습니다. 조정에서 쫓겨나 마을 한편의 기와집에 조용히 머물던 이현 대감이 위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본래 잔기침을 달고 살던 그가 이 혹한에 그만 숨이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마을 의원이 다녀갔지만 고개만 가로저으며 물러났습니다. 이 소식에 가장 기겁한 것은 최 씨였습니다. 귀한 분이 제 마을에서 잘못되기라도 하면 모든 벌을 자신이 뒤집었을 판이었으니까요. 다급해진 그는 붉어진 눈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년 때문이요. 그 말 못하는 재앙 덩어리가 부정을 타게 하여 하늘이 노한 것이다. 그년의 음기가 눈보라를 몰고 와 대감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이요. 그의 억지스러운 말은 공포에 질린 사람들에게 무서운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 계집이 이 마을에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재앙의 말이요. 그년을 없애야 하늘이 노여움을 풀고 대감께서도 살아나실게요. 사람들은 너도 나도 횃불을 찾아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성이 사라지고 오직 살아남아야 한다는 광기 어린 불길만 가득했습니다. 눈보라를 헤치고 횃불을 든 마을 사람들이 서로의 흙집을 둘러쌌습니다. 저 재앙 덩어리를 끌어내어 불태워라. 고함 소리가 맷바람 소리에 섞여 천지를 진동했습니다. 설화는 방 안에 웅크린 채 자신의 운명을 예감한 듯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바로 그때 횃불이 썩은 처마에 막 닿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멈추시오. 눈을 헤치며 누군가 미친 듯이 달려와 사람들을 막아섰습니다. 이현 대감의 몸종이었습니다. 그는 설화의 집 앞에 쓰러지듯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대감님을 살려주시오. 당신이 숲의 약초로 짐승들도 살려낸다는 말을 들었소. 제발. 그 순간 횃불의 붉은빛 너머로 하얀 눈발 사이로 또 다른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몸종의 부축을 받으며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걸음으로 나타난 것은 바로 이 현대감이었습니다. 그는 불덩이 같은 열에 시달리면서도 온 힘을 다해 위험 있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두 멈추어라. 그 목소리에는 거스를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횃불이 주춤했습니다. 이현은 받은 기침을 쏟아내면서도 시선은 오직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작은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횃불에 놀라 문을 열고 나온 설화의 눈과 열병으로 흐릿하면서도 깊은 슬픔을 담은 이현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은 천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지요. 설화는 곧장 이현의 기와집으로 옮겨졌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성난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맷바람 소리가 뒤엉켜 있었지만 이현의 방 안은 죽음처럼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방 안에는 짙은 병자의 냄새와 오래된 책, 묵은 냄새가 배어 있었지요. 설화는 붉게 달아오른 이현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더니 조용히 다가가 그의 손목에 손가락을 얹었습니다. 그 작은 손길은 놀랍도록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밖에서 기다리던 몸종에게 무어라 손짓을 했고 이내 부엌에서는 쌉싸름한 약 달이는 냄새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의 차가운 기운을 몰아내려는 듯 그녀는 아궁이에 쉴 새 없이 장작을 밀어 넣었습니다. 이현은 그녀를 마을 사람들로부터 지켜주었고 그녀는 그를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내고 있었습니다. 두 외로운 그림자가 그렇게 서로의 언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설화의 정성, 어린 간호 덕분이었을까요? 아니면 깊은 산의 영험한 기운 때문이었을까요? 길고 모질었던 겨울이 끝나고 산비탈의 진달래가 하나둘 피어날 무렵 이현대감은 마침내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지독했던 기침 소리가 먹 그의 핏기 없던 얼굴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지요. 그는 자신을 묵묵히 간호해준
그러나 한마디 말도 건네지 못하는 이 신비한 여인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빚을 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저 깊은 침묵 속에 감춰진 마음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현은 붓과 먹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설화에게 그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흙바닥의 나뭇가지로, 나중에는 귀한 종이에 정성껏 하늘, 어데이, 바람 같은 글자들을 써내려갔습니다. 설화는 놀라울 만큼 빨리 글을 익혔습니다. 그녀의 눈은 천마디 말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기운이 완연해지자 이번에는 설화가 이현을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겨우내 자신을 지켜준 그에게 보답하고 싶었지요. 그녀는 이현을 데리고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마을 사람들이 감히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신성한 곳이었습니다. 축축한 흙냄새와 이끼 낀 바위 냄새가 코를 간지럽혔습니다. 설화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입술에 손가락을 가져다 댄 뒤 귀를 가리키고는 저 멀리 산사의 풍경 소리를 가리켰습니다. 이현은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산사의 경전 소리라 부르는 것이 바로 이 고요함과 바람 소리라는 것을요. 이어서 그녀는 이 현을 한 늙은 바위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늘진 바위 틈에 이끼처럼 자라난 푸른빛의 풀을 가리켰습니다. 이 현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목숨을 구한 의서에서나 겨우 볼 수 있었던 귀하디 귀한 약초였습니다. 그녀는 말 대신 이 거대한 산바람의 속삭임을 들을 줄 알았고 그 지혜로 사람을 살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들의 관계를 좋게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현 대감이 건강을 되찾 심지어 그 말 못하는 계집과 가까이 지낸다는 소문이 퍼지자 최 씨는 속이 뒤틀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권위가 무너지고 자신이 재앙이라 불렀던 존재가 오히려 귀한 대접을 받는 것을 참을 수 없었지요. 그는 마을 향직들을 불러 모아 마당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보시오, 저 계집이 요사스러운 술법으로 대감의 눈을 멀게 하였소. 어찌 천한 것과 귀한 분이 한데 어울릴 수 있단 말이오. 이는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고 마을의 질서를 더럽히는 일이오. 그는 당장 설화를 쫓아내고 그녀가 사용한 모든 약초를 불태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현대감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병약한 유배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학식 있는 자의 위엄과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대들이 말하는 질서가 무엇이오? 그가 묻자마당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죄라면 나는 기꺼이 그 죄를 받겠소. 하지만 무지와 시기심으로 사람을 죽이려 드는 것이야말로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는 가장 큰 죄악이오. 최 씨의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졌습니다. 그가 감히 무어라 반박하려던 순간 조용히 있던 설화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땅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주워들고 먼지 쌓인 마당 한가운데에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적어 내려갔습니다. 약은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의 마음이 사람을 죽입니다. 그 글자들은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크고 무겁게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마을에는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대놓고 말은 못했지만 밤이 되면 설화의 흙지문 앞에 작은 꾸러미들이 놓여 있곤 했습니다. 어떤 날은 보리 한 줌이, 어떤 날은 고운 배 한 조각이었습니다. 한때 횃불을 들었던 손들이 이제는 미안함과 고마움을 담아 몰래 선물을 두고 가는 것이었지요. 아이가 열이 펄펄 끓던 어느 지범이도 지아비가 허리를 다쳐 끙끙 앓던 안악 몰래 설화를 찾아와 그녀의 약초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산사에서 들려오는 저녁 종소리는 이제 더 이상 쓸쓸한 바람 소리가 아니라
마치 설화의 따뜻한 마음을 알리는 듯 맑고 평화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드디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가치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침묵 속에 행동과 따뜻한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따뜻한 봄이 가고 산천의 푸른빛이 가득한 여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용하던 맷골 마을이 아침부터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양에서 말을 탄 높은 관리와 병사들이 들이닥쳤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이때다 싶어 버선발로 뛰어나갔습니다. 드디어 저 귀양 온 대감과 요사스러운 계집을 엮어서 벌을 주러 왔다고 생각했지요. 그는 관리 앞에 넙죽 엎드려 이현 대감이 마을의 풍속을 어지럽히고 말 못하는 계집과 어울려 그 위엄을 잃었다고 목소리를 높여 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 관리가 이현을 벌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관리는 최 씨의 말을 가로막고 곧장 이현 대감이 머무는 기와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이현 대감 앞에 큰 절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대감,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침내 대감을 모함했던 간악한 무리들이 모두 쫓겨나고 임금님께서 대감을 애타게 찾으십니다. 어서 한양으로 돌아가시지요. 관리는 이현에 잃었던 신분을 되찾아주는 문서를 공손히 내밀었습니다. 이현이 다시 조정의 중요한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최 씨의 얼굴은 그 순간 흑빛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관리는 이현 대감에게 인사를 올린 뒤 싸늘한 눈빛으로 최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또한 내가 이곳에 온 두 번째 까닭은 지난 겨울 임금님께서 보낸 구휼미가 사라진 연유를 밝히기 위함이다. 관리가 서류를 펼치자 최 씨가 빼돌린 쌀과 곡식의 양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네, 이놈 굶주린 백성들을 구해야 할 쌀을 내 놈의 배를 채우는 데 썼단 말이냐. 최 씨는 아무 말도 못하고 땅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난 겨울 횃불을 들었던 그리고 설화에게서 약을 받아 목숨을 구했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최 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최 씨가 저지른 못된 짓들과 설화가 억울하게 당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결국 최 씨는 밧줄에 꽁꽁 묶여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이현은 설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부와 명예 그리고 한양의 번화한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붓을 들어 종이에 물었습니다.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가겠소. 그곳에 가면 더는 손가락질 받지 않고 고운 옷을 입고 살 수 있소. 설화는 한참 동안 그 글씨를 바라보더니 이현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일어나 문을 열고 저 멀리 짙푸른 지리산 능선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는 산사에서 들려오는 맑은 풍경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신용을 했지요. 그녀의 세상, 그녀의 뿌리는 바로 저 산사의 경전 소리와 산바람 속에 있었습니다. 이현은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마음의 평화가 한양의 시끄러운 벼슬길이 아니라 바로 이 고요한 산바람 소리와 그녀의 깊은 눈빛 속에 있었음을 말입니다. 그는 자신을 데리러 온 관리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의 복직을 거두어 주시길 임금님께 전해 주십시오. 저는 이곳에 남아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찾았습니다. 이현은 조정에서 내려준 재산으로 마을 어귀에 크고 깨끗한 약방을 지었습니다. 그곳의 주인은 당연히 설화였습니다. 로부터 또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약방은 늘 사람들로 붐볐. 설화는 말없이도 수많은 생명을 돌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말 못하는 재앙이라 부르지 않았지요. 모두가 그녀를 약방 마님이라 부르며
깊이 존경했습니다.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이 현대감은 약방 앞마당의 큰 감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설아가 약초를 말리는 것을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질 무렵이면 산사에서 내려오는 은은한 종소리와 맷골의 시원한 바람소리, 그리고 그 사이를 채우는 맑은 아이의 웃음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한때 재앙이라 불렸던 그들의 인연은 이제 온 마을을 지켜주는 가장 큰 복이 되어 그곳에 오래오래 머물렀답니다.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깊은 맷골 마을에 설화, 슈, 화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아이라기엔 이미 나이가 찼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애를 늘 그렇게 불렀지요. 지리산 자락에 자리한 그 마을은 겨울이면 뼛속까지 시린 바람이 불어대는 외딴 곳이었습니다. 깊은 밤, 맷바람이 억새풀 스치는 소리를 내며 온 마을을 휘감았어요. 마을에서도 가장 후미진 곳,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흙집이 설화의 거처였지요. 창호지 틈새로 스미는 바람은 가물거리는 등잔불을 자꾸만 괴롭혔습니다. 그 위태로운 불빛 아래 설화는 웅크린 채 말린 풀뿌리들을 가만히 매만지고 있었어요. 방안은 싸늘했지만 그녀의 손길은 왠지 모를 따스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그녀의 그림자가 거인처럼 어른거렸지만 방안을 채우는 것은 오직 타닥거리는 불씨 소리와 그녀의 숨소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깊은 고요뿐이었지요. 설화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지요. 사람들은 그녀의 침묵을 두려워했습니다. 마치 그녀가 뱉지 못하는 말들이 독이 되어 쌓여 있다고 믿는 듯 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늘 혼자였습니다. 그녀의 벗은 오직 저 너머의 깊은 산뿐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쌉싸름한 약풀 냄새와 매캐한 아궁이 연기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이 냄새가 그녀가 살아있다는 유일한 알림이었습니다. 그녀는 내일 장터에 내다볼 약풀들을 정성껏 엮으며 창밖에 휘몰아치는 눈보라 소리를 자장가처럼 들었습니다. 그녀에게 겨울밤은 두려움이 아니라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덮어주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며칠 뒤 맵싸한 바람이 조금 잦아들자 설화는 새벽녘에 길을 나섰습니다. 얼어붙은 흙길을 조심조심 밟으며 겨우내 모은 약풀 꾸러미를 등에 꼭 짊어졌지요. 작은 마을 장터는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로 웅성거렸지만 설화가 들어서는 순간 물이라도 끼얹은 듯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본 듯 슬금슬금 길을 비켰습니다. 그녀의 다 해진 무명 옷과 푹 숙인 고개는 그들의 업신여김을 더욱 부추길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쌀 한 줌을 바꿀 수 있기를 바라며 쌀가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의 으뜸 어른인 최 씨가 헛기침을 하며 나섰습니다. 그는 글 공부를 많이 했다며 늘 목에 힘을 주는 사람이었지요. 에이, 재수 없는 것 일은 아침부터 어디 부정한 것을 들고 와서 장터를 더럽히려 드느냐. 최 씨의 고함 소리에 설화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애써 모은 약풀 꾸러미를 쌀가게 주인에게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그것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정성껏 말린 약풀들이 그만 차가운 땅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이것이 마을의 복을 쫓아내는 물건이다. 내년에 그 재앙 같은 침묵이 지난 겨울 얼마나 많은 짐승들을 얼어 죽게 했는지 아느냐. 그들의 눈에는 설화가 사람이 아니라 마을에 닥친 모든 구준일의 뿌리처럼 보였습니다. 최 씨는 더욱 목소리를 높여 소리쳤습니다. 썩 무릎을 꿇고 이 더러운 것을 치우지 못할까. 네가 감히 거룩한 장터를 더럽힌 값을 치러라. 설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흐르지 못하게 애썼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차가운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흙먼지가 묻은 약풀들을 하나, 둘, 다시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등은 세상의 모든 업신여김을 짊어진 듯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볼 뿐 누구 하나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욕을 견디고 돌아온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하늘이 구멍이라도 난 듯 눈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나흘 밤낮을 쉬지 않고 내린 눈은 지붕 처마를 집어삼킬 듯 쌓여 마을은 온통 하얀 고립에 갇혔습니다. 맨바람은 이제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마을을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제 집 대문조차 열 수 없게 되자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끔찍한 소식이 눈보라를 뚫고 전해졌습니다. 조정에서 쫓겨나 마을 한편의 기와집에 조용히 머물던 이현 대감이 위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본래 잔기침을 달고 살던 그가 이 혹한에 그만 숨이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마을 의원이 다녀갔지만 고개만 가로저으며 물러났습니다. 이 소식에 가장 기겁한 것은 최 씨였습니다. 귀한 분이 제 마을에서 잘못되기라도 하면 모든 벌을 자신이 뒤집었을 판이었으니까요. 다급해진 그는 붉어진 눈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년 때문이요. 그 말 못하는 재앙 덩어리가 부정을 타게 하여 하늘이 노한 것이다. 그년의 음기가 눈보라를 몰고 와 대감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이요. 그의 억지스러운 말은 공포에 질린 사람들에게 무서운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 계집이 이 마을에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재앙의 말이요. 그년을 없애야 하늘이 노여움을 풀고 대감께서도 살아나실게요. 사람들은 너도 나도 횃불을 찾아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성이 사라지고 오직 살아남아야 한다는 광기 어린 불길만 가득했습니다. 눈보라를 헤치고 횃불을 든 마을 사람들이 설화의 흙집을 둘러쌌습니다. 저 재앙 덩어리를 끌어내어 불태워라. 고함 소리가 맨바람 소리에 섞여 천지를 진동했습니다. 설화는 방 안에 웅크린 채 자신의 운명을 예감한 듯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바로 그때 횃불이 썩은 처마에 막 닿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멈추시오. 눈을 헤치며 누군가 미친 듯이 달려와 사람들을 막아섰습니다. 이현 대감의 몸종이었습니다. 그는 설화의 집 앞에 쓰러지듯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대감님을 살려주시오. 당신이 숲의 약초로 짐승들도 살려낸다는 말을 들었소. 제발. 그 순간 횃불의 붉은빛 너머로 하얀 눈발 사이로 또 다른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몸종의 부축을 받으며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걸음으로 나타난 것은 바로 이현대감이었습니다. 그는 불덩이 같은 열에 시달리면서도 온 힘을 다해 위험 있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두 멈추어라. 그 목소리에는 거스를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횃불이 주춤했습니다. 이현은 같은 기침을 쏟아내면서도 시선은 오직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작은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횃불에 놀라 문을 열고 나온 설화의 눈과 열병으로 흐릿하면서도 깊은 슬픔을 담은 이현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은 천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지요. 설화는 곧장 이현의 기와집으로 옮겨졌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성난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맨바람 소리가 뒤엉켜 있었지만 이현의 방 안은 죽음처럼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방 안에는 짙은 병자의 냄새와 오래된 책, 묵은 냄새가 배어 있었지요. 설화는 붉게 달아오른 이현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더니 조용히 다가가 그의 손목에 손가락을 얹었습니다. 그 작은 손길은 놀랍도록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밖에서 기다리던 몸종에게 무어라 손짓을 했고 이내 부엌에서는 쌉싸름한 약 다리는 냄새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의 차가운 기운을 몰아내려는 듯 그녀는
아궁이에 쉴 새 없이 장작을 밀어 넣었습니다. 이현은 그녀를 마을 사람들로부터 지켜주었고 그녀는 그를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내고 있었습니다. 두 외로운 그림자가 그렇게 서로의 언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설화의 정성, 어린 간호 덕분이었을까요? 아니면 깊은 산의 영험한 기운 때문이었을까요? 길고 모질었던 겨울이 끝나고 산비탈의 진달래가 하나둘 피어날 무렵 이현대감은 마침내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지독했던 기침 소리가 먹 그의 핏기 없던 얼굴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지요. 그는 자신을 묵묵히 간호해준 그러나 한마디 말도 건네지 못하는 이 신비한 여인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빚을 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저 깊은 침묵 속에 감춰진 마음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현은 붓과 먹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설화에게 그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흙바닥의 나뭇가지로, 나중에는 귀한 종이에 정성껏 하늘, 어레이, 바람 같은 글자들을 써내려갔습니다. 설화는 놀라울 만큼 빨리 글을 익혔습니다. 그녀의 눈은 천마디 말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기운이 완연해지자 이번에는 설화가 이현을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겨우내 자신을 지켜준 그에게 보답하고 싶었지요. 그녀는 이현을 데리고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마을 사람들이 감히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신성한 곳이었습니다. 축축한 흙냄새와 이끼 낀 바위 냄새가 코를 간지럽혔습니다. 설화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입술에 손가락을 가져다 댄 뒤 귀를 가리키고는 저 멀리 산사의 풍경 소리를 가리켰습니다. 이현은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산사의 경전 소리라 부르는 것이 바로 이 고요함과 바람 소리라는 것을요. 이어서 그녀는 이현을 한 늙은 바위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늘진 바위 틈에 이끼처럼 자라난 푸른빛의 풀을 가리켰습니다. 이현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목숨을 구한 의서에서나 겨우 볼 수 있었던 귀하디 귀한 약초였습니다. 그녀는 말 대신 이 거대한 산바람의 속삭임을 들을 줄 알았고 그 지혜로 사람을 살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들의 관계를 좋게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현대감이 건강을 되찾 심지어 그 말 못하는 계집과 가까이 지낸다는 소문이 퍼지자 최 씨는 속이 뒤틀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권위가 무너지고 자신이 재앙이라 불렀던 존재가 오히려 귀한 대접을 받는 것을 참을 수 없었지요. 그는 마을 향직들을 불러 모아 마당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보시오, 저 계집이 요사스러운 술법으로 대감의 눈을 멀게 하였소. 어찌 천한 것과 귀한 분이 한데 어울릴 수 있단 말이오. 이는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고 마을의 질서를 더럽히는 일이오. 그는 당장 설화를 쫓아내고 그녀가 사용한 모든 약초를 불태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현대감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병약한 유배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학식 있는 자의 위엄과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대들이 말하는 질서가 무엇이오? 그가 묻자 마당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죄라면 나는 기꺼이 그 죄를 받겠소. 하지만 무지와 시기심으로 사람을 죽이려 드는 것이야말로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는 가장 큰 죄악이오. 최 씨의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졌습니다. 그가 감히 무어라 반박하려던 순간 조용히 있던 설화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땅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주워들고 먼지 쌓인 마당 한가운데에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적어 내려갔습니다. 약은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의 마음이 사람을 죽입니다. 그 글자들은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크고 무겁게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마을에는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대놓고 말은 못했지만 밤이 되면 설화의 흙지문 앞에 작은 꾸러미들이 놓여 있곤 했습니다. 어떤 날은 보리 한 줌이, 어떤 날은 고운 배 한 조각이었습니다. 한때 횃불을 들었던 손들이 이제는 미안함과 고마움을 담아 몰래 선물을 두고 가는 것이었지요. 아이가 열이 펄펄 끓던 어느 지범이도 지아비가 허리를 다쳐 끙끙 앓던 안악 몰래 설아를 찾아와 그녀의 약초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산사에서 들려오는 저녁 종소리는 이제 더 이상 쓸쓸한 바람 소리가 아니라 마치 설아의 따뜻한 마음을 알리는 듯 맑고 평화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드디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가치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침묵 속에 행동과 따뜻한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따뜻한 봄이 가고 산천의 푸른빛이 가득한 여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용하던 맷골 마을이 아침부터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양에서 말을 탄 높은 관리와 병사들이 들이닥쳤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이때다 싶어 버선발로 뛰어나갔습니다. 드디어 저 귀양 온 대감과 요사스러운 계집을 엮어서 벌을 주러 왔다고 생각했지요. 그는 관리 앞에 넙죽 엎드려 이현 대감이 마을의 풍속을 어지럽히고 말 못하는 계집과 어울려 그 위엄을 잃었다고 목소리를 높여 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 관리가 이현을 벌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관리는 최 씨의 말을 가로막고 곧장 이현 대감이 머무는 기와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이현 대감 앞에 큰 절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대감,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침내 대감을 모함했던 간악한 무리들이 모두 쫓겨나고 임금님께서 대감을 애타게 찾으십니다. 어서 한양으로 돌아가시지요. 관리는 이현에 잃었던 신분을 되찾아주는 문서를 공손히 내밀었습니다. 이현이 다시 조정의 중요한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최 씨의 얼굴은 그 순간 흑빛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관리는 이현 대감에게 인사를 올린 뒤 싸늘한 눈빛으로 최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또한 내가 이곳에 온 두 번째 까닭은 지난 겨울 임금님께서 보낸 구휼미가 사라진 연유를 밝히기 위함이다. 관리가 서류를 펼치자 최 씨가 빼돌린 쌀과 곡식의 양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네, 이놈 굶주린 백성들을 구해야 할 쌀을 내 놈의 배를 채우는 데 썼단 말이냐. 최 씨는 아무 말도 못하고 땅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난 겨울 횃불을 들었던 그리고 설화에게서 약을 받아 목숨을 구했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최 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최 씨가 저지른 못된 짓들과 설화가 억울하게 당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결국 최 씨는 밧줄에 꽁꽁 묶여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이현은 설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부와 명예 그리고 한양의 번화한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붓을 들어 종이에 물었습니다.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가겠소. 그곳에 가면 더는 손가락질 받지 않고 고운 옷을 입고 살 수 있소. 설화는 한참 동안 그 글씨를 바라보더니 이현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일어나 문을 열고 저 멀리 짚푸른 지리산 능선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는 산사에서 들려오는 맑은 풍경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신용을 했지요. 그녀의 세상, 그녀의 뿌리는 바로 저 산사의 경전 소리와 산바람 속에 있었습니다. 이현은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마음의 평화가 한양의 시끄러운 벼슬길이 아니라 바로 이 고요한 산바람 소리와 그녀의 깊은 눈빛 속에 있었음을 말입니다.
그는 자신을 데리러 온 관리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의 복직을 거두어 주시길 임금님께 전해 주십시오. 저는 이곳에 남아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찾았습니다. 이 현은 조정에서 내려준 재산으로 마을 어귀에 크고 깨끗한 약방을 지었습니다. 그곳의 주인은 당연히 설화였습니다. 로부터 또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약방은 늘 사람들로 붐볐. 설화는 말없이도 수많은 생명을 돌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말 못하는 재앙이라 부르지 않았지요. 모두가 그녀를 약방 마님이라 부르며 깊이 존경했습니다.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이현 대감은 약방 앞마당의 큰 감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설아가 약초를 말리는 것을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질 무렵이면 산사에서 내려오는 은은한 종소리와 맷골의 시원한 바람소리, 그리고 그 사이를 채우는 맑은 아이의 웃음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한때 재앙이라 불렸던 그들의 인연은 이제 온 마을을 지켜주는 가장 큰 복이 되어 그곳에 오래오래 머물렀답니다.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깊은 맷골 마을에 설화, 쉬, 화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아이라기엔 이미 나이가 찼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애를 늘 그렇게 불렀지요. 지리산 자락에 자리한 그 마을은 겨울이면 뼛속까지 시린 바람이 불어대는 외딴 곳이었습니다. 깊은 밤, 맷바람이 억새풀 스치는 소리를 내며 온 마을을 휘감았어요. 마을에서도 가장 후미진 곳,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흙집이 설화의 거처였지요. 창호지 틈새로 스미는 바람은 가물거리는 등잔불을 자꾸만 괴롭혔습니다. 그 위태로운 불빛 아래 설화는 웅크린 채 말린 풀뿌리들을 가만히 매만지고 있었어요. 방안은 싸늘했지만 그녀의 손길은 왠지 모를 따스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그녀의 그림자가 거인처럼 어른거렸지만 방안을 채우는 것은 오직 타닥거리는 불씨 소리와 그녀의 숨소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깊은 고요뿐이었지요. 설화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지요. 사람들은 그녀의 침묵을 두려워했습니다. 마치 그녀가 뱉지 못하는 말들이 독이 되어 쌓여 있다고 믿는 듯 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늘 혼자였습니다. 그녀의 벗은 오직 저 너머의 깊은 산뿐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쌉싸름한 약풀 냄새와 매캐한 아궁이 연기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이 냄새가 그녀가 살아있다는 유일한 알림이었습니다. 그녀는 내일 장터에 내다볼 약풀들을 정성껏 엮으며 창밖에 휘몰아치는 눈보라 소리를 자장가처럼 들었습니다. 그녀에게 겨울밤은 두려움이 아니라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덮어주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며칠 뒤 맵싸한 바람이 조금 잦아들자 설화는 새벽녘에 길을 나섰습니다. 얼어붙은 흙길을 조심조심 밟으며 겨우내 모은 약풀 꾸러미를 등에 꼭 짊어졌지요. 작은 마을 장터는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로 웅성거렸지만 설화가 들어서는 순간 물이라도 끼얹은 듯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본 듯 슬금슬금 길을 비켰습니다. 그녀의 다 해진 무명 옷과 푹 숙인 고개는 그들의 업신여김을 더욱 부추길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쌀 한 줌을 바꿀 수 있기를 바라며 쌀가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의 으뜸 어른인 최 씨가 헛기침을 하며 나섰습니다. 그는 글 공부를 많이 했다며 늘 목에 힘을 주는 사람이었지요. 에이, 재수 없는 것 일은 아침부터 어디 부정한 것을 들고 와서 장터를 더럽히려 드느냐. 최 씨의 고함 소리에 설화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애써 모은 약풀 꾸러미를 쌀가게 주인에게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그것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정성껏 말린 약풀들이 그만 차가운 땅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이것이 마을의 복을 쫓아내는 물건이다. 내년에 그 재앙 같은 침묵이 지난 겨울 얼마나 많은 짐승들을 얼어 죽게 했는지 아느냐. 그들의 눈에는 설화가 사람이 아니라 마을에 닥친 모든 구준일의 뿌리처럼 보였습니다. 최 씨는 더욱 목소리를 높여 소리쳤습니다. 썩 무릎을 꿇고 이 더러운 것을 치우지 못할까? 네가 감히 거룩한 장터를 더럽힌 값을 치러라. 설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흐르지 못하게 애썼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차가운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흙먼지가 묻은 약풀들을 하나, 둘, 다시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등은 세상의 모든 업신여김을 짊어진 듯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볼 뿐 누구 하나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욕을 견디고 돌아온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하늘이 구멍이라도 난 듯 눈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나흘 밤낮을 쉬지 않고 내린 눈은 지붕 처마를 집어삼킬 듯 쌓여 마을은 온통 하얀 고립에 갇혔습니다. 맷바람은 이제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마을을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제 집 대문조차 열 수 없게 되자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끔찍한 소식이 눈보라를 뚫고 전해졌습니다. 조정에서 쫓겨나 마을 한편의 기와집에 조용히 머물던 이현 대감이 위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본래 잔기침을 달고 살던 그가 이 혹한에 그만 숨이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마을 의원이 다녀갔지만 고개만 가로저으며 물러났습니다. 이 소식에 가장 기겁한 것은 최 씨였습니다. 귀한 분이 제 마을에서 잘못되기라도 하면 모든 벌을 자신이 뒤집었을 판이었으니까요. 다급해진 그는 붉어진 눈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년 때문이요. 그 말 못하는 재앙 덩어리가 부정을 타게 하여 하늘이 노한 것이다. 그년의 음기가 눈보라를 몰고 와 대감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이요. 그의 억지스러운 말은 공포에 질린 사람들에게 무서운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 계집이 이 마을에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재앙의 말이요. 그년을 없애야 하늘이 노여움을 풀고 대감께서도 살아나실게요. 사람들은 너도 나도 횃불을 찾아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성이 사라지고 오직 살아남아야 한다는 광기 어린 불길만 가득했습니다. 눈보라를 헤치고 횃불을 든 마을 사람들이 설화의 흙집을 둘러쌌습니다. 저 재앙 덩어리를 끌어내어 불태워라. 고함 소리가 맷바람 소리에 섞여 천지를 진동했습니다. 설화는 방 안에 웅크린 채 자신의 운명을 예감한 듯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바로 그때 횃불이 썩은 처마에 막 닿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멈추시오. 눈을 헤치며 누군가 미친 듯이 달려와 사람들을 막아섰습니다. 이현 대감의 몸종이었습니다. 그는 설화의 집 앞에 쓰러지듯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대감님을 살려주시오. 당신이 숲의 약초로 짐승들도 살려낸다는 말을 들었소. 제발. 그 순간 횃불의 붉은빛 너머로 하얀 눈발 사이로 또 다른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몸종의 부축을 받으며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걸음으로 나타난 것은 바로 이 현대감이었습니다. 그는 불덩이 같은 열에 시달리면서도 온 힘을 다해 위험 있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두 멈추어라. 그 목소리에는 거스를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횃불이 주춤했습니다. 이현은 같은 기침을 쏟아내면서도 시선은 오직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작은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횃불에 놀라 문을 열고 나온 설화의 눈과 열병으로 흐릿하면서도 깊은 슬픔을 담은 이현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은 천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지요. 설화는 곧장 이현의 기와집으로 옮겨졌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성난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맷바람 소리가 뒤엉켜 있었지만 이현의 방 안은 죽음처럼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방 안에는 짙은 병자의 냄새와 오래된 책, 묵은 냄새가 배어 있었지요. 설아는 붉게 달아오른 이현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더니 조용히 다가가 그의 손목에 손가락을 얹었습니다. 그 작은 손길은 놀랍도록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밖에서 기다리던 몸종에게 무어라 손짓을 했고 이내 부엌에서는 쌉싸름한 약 달이는 냄새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의 차가운 기운을 몰아내려는 듯 그녀는 아궁이에 쉴 새 없이 장작을 밀어 넣었습니다. 이현은 그녀를 마을 사람들로부터 지켜주었고 그녀는 그를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내고 있었습니다. 두 외로운 그림자가 그렇게 서로의 언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설화의 정성, 어린 간호 덕분이었을까요? 아니면 깊은 산의 영험한 기운 때문이었을까요? 길고 모질었던 겨울이 끝나고 산비탈의 진달래가 하나둘 피어날 무렵 이현대감은 마침내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지독했던 기침 소리가 먹 그의 핏기 없던 얼굴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지요. 그는 자신을 묵묵히 간호해준 그러나 한마디 말도 건네지 못하는 이 신비한 여인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빚을 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저 깊은 침묵 속에 감춰진 마음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현은 붓과 먹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설화에게 그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흙바닥의 나뭇가지로, 나중에는 귀한 종이에 정성껏 하늘, 어데이, 바람 같은 글자들을 써내려갔습니다. 설화는 놀라울 만큼 빨리 글을 익혔습니다. 그녀의 눈은 천마디 말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기운이 완연해지자 이번에는 설화가 이현을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겨우내 자신을 지켜준 그에게 보답하고 싶었지요. 그녀는 이현을 데리고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마을 사람들이 감히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신성한 곳이었습니다. 축축한 흙냄새와 이끼 낀 바위 냄새가 코를 간지럽혔습니다. 설화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입술에 손가락을 가져다 댄 뒤 귀를 가리키고는 저 멀리 산사의 풍경 소리를 가리켰습니다. 이현은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산사의 경전 소리라 부르는 것이 바로 이 고요함과 바람 소리라는 것을요. 이어서 그녀는 이현을 한 늙은 바위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늘진 바위 틈에 이끼처럼 자라난 푸른빛의 풀을 가리켰습니다. 이현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목숨을 구한 의서에서나 겨우 볼 수 있었던 귀하디 귀한 약초였습니다. 그녀는 말 대신 이 거대한 산바람의 속삭임을 들을 줄 알았고 그 지혜로 사람을 살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들의 관계를 좋게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현대감이 건강을 되찾 심지어 그 말 못하는 계집과 가까이 지낸다는 소문이 퍼지자 최 씨는 속이 뒤틀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권위가 무너지고 자신이 재앙이라 불렀던 존재가 오히려 귀한 대접을 받는 것을 참을 수 없었지요. 그는 마을 향직들을 불러 모아 마당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보시오, 저 계집이 요사스러운 술법으로 대감의 눈을 멀게 하였소. 어찌 천한 것과 귀한 분이 한데 어울릴 수 있단 말이오. 이는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고 마을의 질서를 더럽히는 일이오. 그는 당장 설화를 쫓아내고 그녀가 사용한 모든 약초를 불태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현대감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병약한 유배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학식 있는 자의 위엄과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대들이 말하는 질서가 무엇이오? 그가 묻자마당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죄라면 나는 기꺼이 그 죄를 받겠소.
하지만 모지와 시기심으로 사람을 죽이려 드는 것이야말로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는 가장 큰 죄악이요. 최 씨의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그가 감히 무어라 반박하려던 순간 조용히 있던 설화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땅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주워들고 먼지 쌓인 마당 한가운데에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적어 내려갔습니다. 약은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의 마음이 사람을 죽입니다. 그 글자들은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크고 무겁게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마을에는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대놓고 말은 못했지만 밤이 되면 설화의 흙집문 앞에 작은 꾸러미들이 놓여 있곤 했습니다. 어떤 날은 보리 한 줌이, 어떤 날은 고운 배 한 조각이었습니다. 한때 횃불을 들었던 손들이 이제는 미안함과 고마움을 담아 몰래 선물을 두고 가는 것이었지요. 아이가 열이 펄펄 끓던 어느 지범이도 지아비가 허리를 다쳐 끙끙 앓던 안악 몰래 설화를 찾아와 그녀의 약초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산사에서 들려오는 저녁 종소리는 이제 더 이상 쓸쓸한 바람 소리가 아니라 마치 설화의 따뜻한 마음을 알리는 듯 맑고 평화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드디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가치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침묵 속에 행동과 따뜻한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따뜻한 봄이 가고 산천의 푸른빛이 가득한 여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용하던 맷골 마을이 아침부터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양에서 말을 탄 높은 관리와 병사들이 들이닥쳤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이때다 싶어 버선발로 뛰어나갔습니다. 드디어 저 귀양 온 대감과 요사스러운 계집을 엮어서 벌을 주러 왔다고 생각했지요. 그는 관리 앞에 넙죽 엎드려 이현 대감이 마을의 풍속을 어지럽히고 말 못하는 계집과 어울려 그 위엄을 잃었다고 목소리를 높여 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 관리가 이현을 벌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관리는 최 씨의 말을 가로막고 곧장 이현 대감이 머무는 기와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이현 대감 앞에 큰절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대감,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침내 대감을 모함했던 간악한 무리들이 모두 쫓겨나고 임금님께서 대감을 애타게 찾으십니다. 어서 한양으로 돌아가시지요. 관리는 이현에 잃었던 신분을 되찾아주는 문서를 공손히 내밀었습니다. 이현이 다시 조정의 중요한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최 씨의 얼굴은 그 순간 흑빛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관리는 이현 대감에게 인사를 올린 뒤 싸늘한 눈빛으로 최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또한 내가 이곳에 온 두 번째 까닭은 지난 겨울 임금님께서 보낸 구휼미가 사라진 연유를 밝히기 위함이다. 관리가 서류를 펼치자 최 씨가 빼돌린 쌀과 곡식의 양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네, 이놈 굶주린 백성들을 구해야 할 쌀을 내 놈의 배를 채우는 데 썼단 말이냐. 최 씨는 아무 말도 못하고 땅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난 겨울 횃불을 들었던 그리고 설화에게서 약을 받아 목숨을 구했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최 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최 씨가 저지른 못된 짓들과 설화가 억울하게 당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결국 최 씨는 밧줄에 꽁꽁 묶여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이현은 설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부와 명예 그리고 한양의 번화한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붓을 들어 종이에 물었습니다.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가겠소. 그곳에 가면 더는 손가락질 받지 않고 고운 옷을 입고 살 수 있소. 설화는 한참 동안 그 글씨를 바라보더니
이현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일어나 문을 열고 저 멀리 짙푸른 지리산 능선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는 산사에서 들려오는 맑은 풍경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신용을 했지요. 그녀의 세상, 그녀의 뿌리는 바로 저 산사의 경전 소리와 산바람 속에 있었습니다. 이현은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마음의 평화가 한양의 시끄러운 벼슬길이 아니라 바로 이 고요한 산바람 소리와 그녀의 깊은 눈빛 속에 있었음을 말입니다. 그는 자신을 데리러 온 관리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의 복직을 거두어 주시길 임금님께 전해 주십시오. 저는 이곳에 남아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찾았습니다. 이현은 조정에서 내려준 재산으로 마을 어귀에 크고 깨끗한 약방을 지었습니다. 그곳의 주인은 당연히 설화였습니다. 로부터 또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약방은 늘 사람들로 붐볐. 설화는 말없이도 수많은 생명을 돌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말 못하는 재앙이라 부르지 않았지요. 모두가 그녀를 약방 마님이라 부르며 깊이 존경했습니다.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이현 대감은 약방 앞마당의 큰 감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설아가 약초를 말리는 것을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질 무렵이면 산사에서 내려오는 은은한 종소리와 맷골의 시원한 바람소리, 그리고 그 사이를 채우는 맑은 아이의 웃음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한때 재앙이라 불렸던 그들의 인연은 이제 온 마을을 지켜주는 가장 큰 복이 되어 그곳에 오래오래 머물렀답니다.